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권의 책에서 나오는 구절을 잠깐 참조해 볼까 합니다. 에디톨로지 김정훈 작가님의 책이죠. 여기 146쪽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좌표가 잡히지 않는 공간은 공포다. 도무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은 더 큰 공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일단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갠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된다. 그리고 365일이 모여 1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1년이 매년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아니, 반복된다고 믿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은 하나도 안 무섭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지도를 통한 공간의 분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뭐 이게 동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바닷가까지 나가는데 자전거를 타도 조금 부지런히 가면은 뭐 한 20여 분이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해안에 떠오르는 해가 뭐 맨날 그거 같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혼자 있을 때 그 신년 해맞이를 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 지인들이 좀 찾아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바닷가의 그 해맞이 행사에 조금 참여하지만 저는 뭐 특별히 제 혼자서 그 떠오르는 동해안의 해를 보러 간 적은 일부러 1월 1일에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떠오르는 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뭐 제야의 종 그 전날 그 뭐 24시가 딱 되면은 이제 종도 치고 새로운 해를 알리는, 그거는 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축제식으로 하니까 그건 조금 즐기는 편이죠. 뭐 즐길 때도 있고 어쨌든 그 순간에 대한 뭐 의미를 조금 그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뭘 했나, 이런 걸 한번 이제 좀 되새겨 보는 그런 거는 좀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할까, 좀 인간으로 이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는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그 AI 그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발달하니까 야,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 AI를 사람들이 의인화하는, 그런, 이게 그 마치 인공지능의 역습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어떤 수열과 수많은 수열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그 이제 연산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저도 뭐 그 원리 파악만 하고, 기본 원리 파악만 하고 더 이상 이제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까지는 다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엄청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계산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자꾸 AI가 뭐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딘가에는 그 매트릭스처럼 로봇가 딱 버티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읽고 있는 이 외로움의 습격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외로움이 만날 때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2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제가 좀 그 뭐랄까 좀 요즘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첫째, 그 분배의 문제.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문제가
이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인공지능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술 대기업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도 인공지능이 대부분 오픈 소스로 나왔기 때문에 오픈 소스라는 것은 그 코드를 다 공개하는 것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 그 어떤 기업의 노하우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코드를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해서 누구나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오픈 소스라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텐서플로우라든가 인공지능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공개돼서 오픈 소스로 다 공개돼 있는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그걸 학습시키기 위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결국 대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이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 그 기술자, 기술력이 있는 뭐 공학자들 그리고 그 공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들이 결국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지 어딘가에서 터미네이터라든가 매트릭스에서의 그 기계 인공지능이 어딘가 떡 버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챗GPT에서 보면은 가끔 어떤 질문을 하면은 뭐 이상한 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닌데도 챗GPT는 그걸 그냥 자기 그 데이터에 있는 걸 가장 그 답에 유사한 걸 끌어와서 그냥 쭉 적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야 이게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의인화해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저는 그걸 의인화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워낙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마치 친구로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9페이지에 보면은 챗GPT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자 김제일은 그렇지 않다. 챗GPT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틀린 이야기를 지어냈을 뿐이다. 거짓말이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 속의 의도와 밖으로 내놓은 표현 사이의 괴리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챗GPT의 경우 의도와 내뱉은 답변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그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즘 같이 그 1인으로 살아가는 혼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사람과의 대면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대한 어색함, 사람을 만날 때의 두려움, 어떤 공황 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이제 동시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온라인으로 만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모아서 그 돌을 반려동물처럼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대화를 구현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크면 클수록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거기에서 점점 많은 이용자가 몰림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사람이 못하는 극한의 어려운 일이라든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뭐 풀어야 될 문제를 푸는 어떤 고 부가가치의 문제, 기술이 크게 들어가는 개인이 못하는 인간이 못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숙련 정도의 일자리, 사무직, 그것도 사무직에 해당하는 중숙련 그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형태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어, 고숙련 기술자와 저숙련 노동직은 늘어나는데 그 중숙련 기술자, 특히 사무직의 일자리를 잃고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로 전락하는 그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7페이지에 나오는데 산업 전반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은 고숙련 직종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이 문턱을 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저숙련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임금 또한 점점 더 양극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외로움의 습격, 굉장히 그 현 상황의 그 문제를 어떤 그 이 책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심리적이나 주관적 심리적이라든가 어떤 그 해석적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어떤 그 서술형이라기보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떤 현 상황의 그 객관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어떤 그 김태형 소장님의 그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이것처럼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료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현 상황의 그런 문제점들 이거를 한번 그 객관적인 면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번에 봤던 이 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관련이 높고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직관력 있는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 약간 심리 치료의 효과마저 있는 그 심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이 책은 어떤 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수집한 뭐 조사 자료들 그리고 그 어떤 통계 자료들 이런 걸로 조금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